안녕하십니까. 축구 해설의 김준석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축구의 판도는 특히 어린 선수들이 겨루는 유이시탄 무대는 익숙한 강자들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늘 정상을 다퉜죠. 하지만 이제 그 익숙했던 구도에 거대한 균열을 예고하는 아주 이례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을 무려 10명 가까이 귀화시켜 유이스탐 대표팀 전력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력을 보강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아 청소년 축구의 게임의 룰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려는 시도이자 기존 강자들을 향한 거침없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는 바로 우리 U23 대표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 대한민국은 바로 이 인도네시아와 한 조에 묶였고, 심지어 모든 경기는 인도네시아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립니다. 이것은 우리 축구에 울리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경종입니다. 이어지건요.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아픔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거푸 겪은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숙명의 라이벌 박항서 감독과 신태영 감독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에게 아세안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2023년에 이어 바로 지난 2025년 대회까지 두 번 연속 우승컵을 내주고 만 것입니다. 2억 7천만 인구가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에서 눈앞에서 라이벌이 두 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 이건 단순한 패배를 넘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참을 수 없는 패배의 기억이 아시아 청소년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파격적인 결정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에 대응하는 그들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큰 경기에서 지면 실망감에 빠져 자책하거나 감독이나 선수를 탓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첫째, 자책이 아닌 결단이었습니다. 에리토 히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이끄는 협회는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강력한 팀을 만들겠다는 아주 단호한 약속이 뒤따르는 선언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둘째, 그들은 아픔을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베트남에게 당한 두 번의 연속된 준우승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2인자에 머물 것인가, 언제까지 라이벌의 우승을 지켜만 볼 것인가 하는 분노가 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부분 수리가 아닌 대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바넨버그 감독의 정말 좋은 선수 두세 명만 데려오면 팀이 바뀔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 선수 10명을 귀화시킨다는 소식은 이게 단순히 몇몇 포지션을 보강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팀의 근간을 바꾸는 대수술입니다. 대표팀의 골격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겁니다. 기존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그들의 목표가 절실하고 그 방법이 과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도네시아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네덜란드에서 몰려오는 쓰나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인 대표팀도 아니고 U23 대표팀에 이렇게 대규모로 기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대담하고 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대표팀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 각 나라가 자신들의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훌륭한 토종 인재들을 키워냈는지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무대였습니다. K리그 유스 시스템이 배출한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뿌듯해했습니까? 이것은 자국의 축구 철학과 미래에 대한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유럽의 선진 축구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이 오랜 암묵적인 룰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국에서 키운 선수들끼리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청소년 축구 무대를 국적만 갖추면 유럽의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열린 시장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박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당장의 성과 그리고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철저히 계산된 도박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U23 대표팀은 다가오는 9월 과연 어떤 상대를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전력이 강해진 동남아 팀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할 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수들의 면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덜란드 리그, 즉 유럽의 선진 축구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좋은 선수 몇 명이 합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남아 선수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압도적인 피지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전술적 이해도와 빠른 판단력까지 갖춘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일 뿐 사실상 유럽식 축구를 구사하는 완전히 새로운 팀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현지라는 환경 변수가 더해집니다. 경기가 열리는 시도아르주의 갤로라 델타 스타디움은 우리 선수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숨막히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득 메울 수만 명의 홍관중들이 뿜어내는 일방적인 함성은 상대팀의 사기를 꺾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결국 유럽의 기술과 피지컬, 그리고 동남아의 극단적인 홈 어드밴티지가 결합된 지금껏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이브리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정쟁을 넘어 다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또 예측하기 힘든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U23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2028년 LA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배정된 올림픽 티켓이 고작 2.5장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부터 유럽 축소판 대표팀을 만들어 병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이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겐 무서울 정도로 냉혹하고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도네시아 축구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축구, 어쩌면 보이지 않는 안일함에 빠져 있을지 모를 우리 청소년 축구를 향한 아주 따끔하고 매서운 경종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한 수 아래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인도네시아를 내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할 상대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동남아시아의 팀이 아닙니다. 유럽의 DNA를 이식받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전혀 다른 종의 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U23 대표팀의 가장 큰 적은 그라운드 위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자만심과 안일함,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국가 대항전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우리가 공들여 쌓아올린 K리그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글로벌 인재 영입 전략 간의 정면 충돌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걸어온 정도와 그들이 선택한 지름길,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하고 효율적인지 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받는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9월에 있을 이 한 경기가 우리가 그동안 자부해왔던 우리 시스템의 현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경고는 이미 울렸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전통적인 육성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단숨에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9월의 맞대결은 단순히 U23 아시안컵 본선행 티켓 한 장이 걸린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국경과 대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시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아시아 축구의 도전적인 미래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돼 역사의 중요한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